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나민희님을 모시고 현재 북한 내부의 현실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살다가 이제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로 선발이 되어서 2014년에 몰타에 갔다가 2015년에 몰타를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나민희라고 합니다. 현재 정착 한 9년 차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나민희님 이제 2015년에 탈북을 하셨으니까 거의 이제 뭐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쵸, 네. 되게 앳돼 보이시는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좀 네. 드물게 온 집안이 공학과 의학을 전공한 엘리트 가문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북한에서의 삶은 좀 유년 시절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북한에서는 이제 저희 집처럼 다 공부한 그런 집안을 인테리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도 인텔리 막 그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그냥 다 그렇게 공부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가 체스코 대사관 참사로 평생을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외교관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북한 외교관이 1세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약 한 첩 제대로 못 써보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가 이제 고난의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당만 믿고 사시다가 네. 그냥 주는 것만 이제 받으면서 사시다가 정작 이제 노후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한마디로 이제 뭐 잔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전혀 이제 따로 챙기지 않으실 정도로 굉장히 고지식한.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그렇게 좀 고지식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정말 다들 너무 좋아하셨고 그 학문은 되게 다들 좋아하셨는데 그냥 그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쪼들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학급에서 네. 공부는 제가 제일 잘했지만 네. 제일 가난한 학생. 정말요? 네, 꼽혔던 것 같아요. 근데 나민희님은 이제 고향이 평양이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또 저희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한에 그래도 나름대로 유튜브를 많이 봐서 네. 그래도 평양 분들은 조금 살다더라 특권 계층이라더라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니까요. 저도 탈북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네. 이제 그 평양에서만 계속 살다 보니까 제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제일 못 사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은 나름의 또 배급 이런 거는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배급이 중단됐다가 언제부터였지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배급을 주기는 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2000년대 중반 뭐 이때만 해도 괜찮게 뭐 쌀도 주고 이제 그랬어가지고 제가 평양을 떠날 때 네. 2014년 그때는 주변에 보면은 이제 잡곡밥이라든가 이런 걸 먹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흰쌀밥은 다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기는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양은 배급도 주니까 그 네. 외에 또 자기가 자체적으로 벌어서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조금 지방에 계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예, 어렸을 땐 진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막 그때는 정말 째지게 가난하긴 했어요. 진짜 막말로 막 집안에 막대기를 휘둘러도 고칠 거 하나 없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막 그때는 하루 세끼 감자로만 먹었던 적도 있고 네 정말 잡곡밥이 그 강냉이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제 슬슬 좀 풀리면서 조금 그래도 이제는 먹고 사는 거는 조금 괜찮다. 약간 그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북한 평양 분들 식량 사정이 그래도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좀 많이 나아진 거네요. 흰쌀밥 먹을 정도면. 네,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지금 또 많이 어려워졌죠. 지금 또 어려워졌네요. 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 고난의 시기 그토록 어려웠다고 하던 그 고난의 시기에 밀밥을 먹었었거든요. 그냥 통밀. 네, 밀이 거의 많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밀밥을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또 평양에서 밀을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평양이니까 밀이라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또 배급이 전혀 없고. 네, 다른 지역은 고난의 이후로 배급 자체가 끊겼거든요. 한 30년 동안 알아서 먹고 사는 그쵸,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남현이님 그래도 그 할아버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그 공부만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네네네. 그 당에 충성하면서 사적으로 뭐 이렇게 장사하거나 이렇게 무역 이런 거 안 하고 네네. 정말 배급만 받고 사는 네네. 그런 고지식한 집안이라고 하셨는데 그 미니님은 그럼 마찬가지로 좀 이 가문의 대를 이어서 이런 뭐 공학이나 기술 쪽 이런 쪽을 좀 공부를 하셨나요? 저희 오빠가 대룰이었죠. 아, 저희 오빠가 핵물리학 전공이에요. 정말요? 네, 김책공대 핵물리학부 수재반을 나왔는데 네. 오빠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엘리트 코스만 밟았어요. 아,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반항기가 있었던 게 아, 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라 엄마가 공부해서 과학자가 돼야 된다라고 음.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세뇌를 시키셨는데 저는 나름의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해봤자 우리 집이 학급에서 제일 가난한데. 그 나름대로 먹고 사는 평양, 그러니까 밥은 굶지 않지만 다른 분들이 워낙 잘 사니까 네, 그렇죠. 빈부격차가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초등학교 때 그게 가장 극심했는데 네. 주변에 옆에 친구는 엄마가 장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나마 좀 잘 살아요 저희보다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엄마 아빠 다 그냥 직장일 국가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감자만 먹고. 네, 그래서 공부해야 필요가 뭐 있나. 나도 저렇게 돈만 벌면서 살아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굉장히 그 공부 자체가 조금 싫어졌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또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널세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 특목고를 가기는 했는데 네. 북한의 특목고도 이렇게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가장 낮은 레벨의 특목고. 저희 오빠는 굉장히 높은 레벨이긴 해요. 특목고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다 보니까 결국엔 졸업하면서 뭐 4년제를 갈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크게 욕구 같은 게 안 생기더라고요. 4년제 가봤자 뭐 내가 또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고지식하게 당만 믿고 살아봤자 내 자식한테도 가난을 또 물려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좀 진로를 이제 바꿔서 네. 나는 그 여식업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 요식업, 요리 쪽. 네, 요리 쪽으로 가보겠다. 그래서 그때 그 전문대 중에 평양에도 전문대들이 꽤 있는데 네. 그 중에 제가 간 이제 요리 전문대학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데기는 해요. 그래서 솔직히 웬만한 4년제보다는 그래도 인기가 좀 있는 편인 게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뭐 외국도 나갈 수 있고 하다못해 제 입 하나는 건사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북한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요리전문대학교를 가게 된 것 근데 같습니다. 요리는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안 좋아했죠. 그냥 정말 이거 공부 부모님이나 네. 보니까 이거 당에 충성하고 열심히 공부해봤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네. 관심도 좀 요리를 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 엄마는 굉장히 좀 많이 자녀의 그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집 엄마들은 뭐 여자가 공부해야 뭐하냐 뭐 이제 집안일 잘해야 된다 해서 빨래 시키고 밥 시키고 막 이럴 때 저는 하나도 그런 걸 안 시키셨어요. 그래서 요리 학교를 갈 때까지도 밥 짓는 법도 몰랐었어요, 제가. 정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서 뭐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한 거죠. 약간 남현이님은 그 MZ 세대답게 저희 네. 그 한국의 MZ 세대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네, 조금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 반대는 안 하셨어요? 되게 이렇게 그 고지식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조금 교대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 교원대학이라고 북한에 또 있거든요. 교대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제가 또 한 번 결정을 하면 굉장히 고집이 세가지고 집안 내력답게 그래서 하시군요. 그렇게 갔는데 엄마가 되게 탐탁치 않아 하긴 했었어요. 예, 정말 심하게는 막 가문에 없던 종자가 나타났다고. 그런 말도 하나요? 약간 북한의 표현은 좀 많이 세요. 맞아, 말이 그래서 표현이 센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엄마도 되게 또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쨌든 딸이잖아요. 딸의 결정이고 하니까. 딸이 또 자식 있는 부모는 네, 없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나비님이 그 요리학원 들어가시고, 맞아, 그 조사하다 보니까 김정은 그 독재자 김정은이 햄버거를 먹으러 요리학원을 왔었다, 뭐 이런 제가 기사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요리학원을 왔던 거는 아니고 네. 그
이제 제가 요리학원을 졸업하고 이게 3년제인데 북한에서 명칭은 중앙요리학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북한에서 학원은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고도 북한에서 외국어 학원 이렇게 불러요. 아, 학교보다 학원이 더 높은 거예요, 뭔가? 살짝 더 고급진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금성학원도 네. 결국에는 그런 어떤 예고 같은 느낌인데 학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약간 그쵸, 그런 것처럼 그쵸. 이제 저희 학교도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학원이라고 불렀었는데 근데 그걸 졸업하고 제가 배치받은 데가 이제 그 개선 청년공원 평양에 가장 최초로 야간 놀이공원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놀이공원들은 다 주간에만 운영되는 거였는데 네. 개선 청년공원이 처음으로 이제 놀이 기구들을 싹 다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야간까지 운영되는 그런 이제 그걸 개장을 하면서 그 안에 빵집이라는 걸 내놨는데 빵집, 네. 개선 빵집이라고. 네. 근데 그 빵이 결국에 햄버거였던 거예요. 빵을 파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파는 곳이에요. 네, 처음에는 고기 겹빵이라고 했었어요. 고기 겹빵. 종합 남새 고기 겹빵인가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게 말 어렵군요. 그러니까 야채를 남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채, 양상추나 이런 거 네. 들어가니까 야채 들어간다 그러고 고기 패티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 남새 고기 겹빵 막 이렇게 얘기했던. 빵 사이에 했다 그런 네네네 느낌이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만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맥도날드 그거냐? 그래서 네. 맥도날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모르지만 전 세계 애들은 정말 환장하는 그런 뭐 미국에 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버지가 독서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 중에 어디서 하나 들으셨는지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되게 유명한 빵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처음엔 이게 뭔가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만뒀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 취직을 했을 때 김정일이 거기에 한 2번인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북한 내에서는 또 프라이드가 있는 직장이에요. 우리는 소위 우리는 장군님을 언제든지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신입들을 뽑는 거예요. 열정페이인 거죠. 여기 대단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하다 보면 장군님을 만날 수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끄는 건데 일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제 배급도 좀 그렇고 외화벌이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은 또 외화벌이 기간은 그 직장에서 배급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배급소가 아니라 따로 떼가지고 직장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배급도 좀 약간 뜨뜨미지근하고 뭔가 돈은 전혀 안 되고 그래서 무슨 빚 좋은 개살구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는 좀 돈 좀 벌 수 있는 데로 간다. 네. 그리고 이제 제 목표는 또 그거였어요. 하루 종일 햄버거만 만드니까 내가 요리사인데 요리 기술이 전혀 늘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그냥 뻔한 것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겠다 해서 이제 옮겼는데 제가 옮기고 나서 한 5개월인가 6개월인가 있다가 김정은이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던 그 신입으로 이제 그 선발된 친구가 김정은의 선을 잡고 막 방방 뛰는 거예요. 그게 막 TV에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막 울면서 방방 뛰면서 막 그러는. 그날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고모가 막 너는 집안의 배신자라고. 왜요? 왜 배신자야?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원수님을 만났을 텐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일단 그렇게 막 김정은까지 만난 마당에 옮기기가 더 어렵거든요. 직장을 옮기는 게. 그렇죠. 원수님이 오셔서 해줬는데 딴 데 가면은. 그렇죠. 더 막 반역자 같은 걸로 이제 낙인이 찍히니까 더 발을 빼기가 힘들어요. 거기 그냥 평생 뼈를.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식당에 김정은이. 아니 근데 그렇게 김정은을 만나면 뭔가 돈을 주거나 이렇게 혜택이 있어요? 그렇게 손잡고 막 이러면? 그런 혜택은 없죠. 그냥 긍지만 가슴 속에 긍지만 차오르는 거죠. 그래도 장군님 햄버거 만들어 드렸으면 그 금일봉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특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참. 그러니까 간부들은 되게 좋아요. 간부들. 저희 그 식당에 왔다 그러면 식당 당비서나 지배인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 또 높은 상업 관리국 막 이런데 국장으로 가든 막 이게 승진이 되게 빠른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화려한 경력으로 남는 건데 말단 노동자들은 전혀 없어요. 이게 남한이나 북한이나
뭐 대통령님이 오셔서 뭐 삼계탕을 먹든 뭐 네. 서빙하는 분들이야 뭐 그냥 기분 좋고 마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팁 같은 거라고. 아, 아쉽네요. 정은이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김정은이 그렇게 미국 욕하고 막 그 뭐 반미게레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햄버거는 저 미국 저 유럽 음식 아닙니까? 미국 음식. 그러게요. 근데 왜 그 햄버거 가게 만들고 그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햄버거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안 거지만 스위스에서 유학했다 그러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찍이 햄버거의 맛에 눈을 뜨지 않았나 해서 좀 햄버거를 평양에 좀 대중화 시켜 보려고 나름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은데 북한 사람들은 크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아,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네, 북한 분들. 약간 햄버거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 미국에서 햄버거는 워낙 다른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 속에서 빨리 먹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이렇게 먹는 건데, 그러니까 네. 햄버거가 음식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뭐 음식의 어떤 등급을 매긴다면 그래도 네. 제일 좀 아래에 있는 거 그쵸. 아닌가. 근데 간편식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고급이다 보니까. 예, 대중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중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워낙 비싸니까. 비싼가요, 많이? 비싸죠. 그 하나에 막 그때 0.9유로에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겨울 같은 때는 햄버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북한의 그 락원 백화점이나 굉장히 고급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보내는데 하나에 0.9유로에 내보내면 거기서는 뭐 또 이제 얹어서 팔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아니 일반 노동자의 월급이 1달러가 안 되는데 햄버거 하나가 거의 뭐 한 3, 4개월 월급이니까. 아니 이거 햄버거 하나 사 먹으면 내 세네 달치 월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먹을 수가 없네. 네, 그걸 사느니 그냥 쌀 몇 킬로를 더 사는 게 훨 낫죠. 그래서 많이 좀 맞지는 않다. 북한의 실정에는. 그렇군요. 네. 햄버거를 이렇게 좀 고기가 흔해야 되는데 네.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그 돈이면 차라리 그냥 고기 사 먹겠다. 그쵸. 계란을 사 그 돈이면 고기 1, 2kg 그냥 사가지고 푸짐하게 끓여서 온 가족이 먹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김정은은 본인은 이제 뭐 그런 돈의 구애를 안 받으니까 이런 그쵸, 거 즐기는 거고 네. 평양 분들만 해도 못 먹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범접할 용기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민님 이렇게 뭐 햄버거 가게 김정은도 이제 방문했을 때 그만두고 딴 데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요리하고 뭐 요리사시니까 네네. 뭐 다른 쪽에 취직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좀 여러 곳을 옮겨 다녔는데 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외야 식당이라고 북한에서 약간 레스토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다 팔아요. 주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주식, 네. 요리, 뭐 그다음에 커피까지 다 있어요. 네, 살짝 이제 중국 식당 느낌이라고 해야 중식당.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보면은 뭐 족발이면 족발만 하는 집이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북한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말 뭐 중식, 일식, 양식 다 있었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다 했던 그런 식당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주식 쪽에 그 네. 죽, 뭐 탕, 뭐 이런 밥 이런 쪽에 이제 맡아가지고 했었거든요. 냉면 파트도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열이라고 해서 이런 막 그 끓이는 요리하는 네. 파트가 또 따로 있고, 냉열이라고 해서 회랑 뭐 초밥만 만드는 파트가 또 따로 있고, 막 그런 게 나눠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밥 만드는 쪽에서 네.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좀 이렇게 돈이 좀 됐나요? 거기는 좀 인센티브도 나름 있었고, 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기름을 한 40kg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식용유 같은 거. 네, 식용유. 그럼 이제 그걸 팔아서 돈을 현금화 해가지고 제가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아야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먹어도 되고, 네, 근데- 사용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그 외에 또 이제 배급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쌀로 이제 주기도 하고 평양이라고 해도 전량 쌀로 주기는 배급 자체가 일반 배급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뭐 6대4, 막 5대5 이렇게 배급을 잡곡이랑 섞어서 식용유로 주는데 준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배급은
뭐 제가 한 달에 20kg를 먹는다면 20kg 전량 쌀로 주고 네. 그 외에 인센티브로 어. 이달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가 또 있는데 회사가 이제 무역을 하다가 네. 이번에 기름이 좀 잘 안 팔려가지고 기름이 남았다 그러면 기름을 다 이제 뿜빠이에서 종업원들한테 오, 좋네요. 종업원들한테 주는 이익을 거고. 환원하는 거네. 어떨 때는 또 족발만 나눠줄 때도 있어요. 족발 좋은데요. 막 그런 식으로 받았었는데 근데 네. 참 제가 노동한 거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 그래요. 거의 막 8일 9일에 하루씩 쉬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는 거예요? 하루도 못 쉬어요. 한 달에 그냥 한 3번. 네, 그 정도 쉬고 아침 9시 반에 나가서 저녁 10시 반에 퇴근해요. 12시간 넘게 일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그냥 딱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까 네. 한 1시간 반 내지 1시간 정도만 그냥 쉬고 아. 나머지는 계속 서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진짜 하루에 그때가 이제 제가 일했을 때가 2011년도, 12년도 그때였는데 장성택 처형 전이었죠. 아. 부자들이 진짜 많을 때예요. 아. 신흥 부자들이. 그래서 장성택 처형 전에가 북한의 그 평양의 부자들이 좀 많았을 때 굉장히 많을 그런 때예요. 고급 음식을 많이 즐길 만큼. 네, 그렇죠. 그래서 막 보통 열이가 막 거기선 다 달러로 취급하거든요. 네. 북한 돈은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데 하루 매출이 명절 하루에 38절 북한에서 38절이라고 해서 여성들한테 이제 네. 여성들을 기념하는 유부녀들을 기념하는 뭐 그런 명절인데 그날 하루에만 17,000달러인가 막 그렇게 매출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이 하루에 매출만 7천 매출만. 식당이 이제 1, 2층 다 해가지고 와. 1, 2층 있었고 뭐 옆에는 뭐 탁구장도 있었고 막 했는데 상점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떼돈을 버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남인희님 그 평양에 이렇게 뭐 장사를 하든 뭐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잇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맛있는 거 비싼 거 사 먹는 네, 거고 그렇죠. 거기서 그냥 맨날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하죠. 그때도 참 현타가 많이 왔던 게 같은 학교 저희 그 열의학교 네. 같은 동창이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투스타예요 북한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저는 정말 한 2달은 일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한 끼에 때려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거기서 막 먹고 그 친구 나는 손님이죠. 예. 손님이 나오고 막 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친구 약간 혹시 알아봤어요? 그 친구 얘기를 하죠. 제가 있는 걸 알고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요? 이제 왔어 막 맛있게 먹고 가 막 이러고 이제 가는데 네, 고생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역시 부모가 어떻게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돈 쓰는 씀씀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참 이제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네. 많은데 근데 공부는 남인희님이 제일 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열이 실기에서는 제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론 공부에서는 네, 나름 뒤처지진 않았었죠. 그 친구 혹시 성적이 더 좋았나요? 그 친구는 그냥 좀 쏘쏘했던 쏘쏘했어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북한도 정말 네 어마어마합니다. 빈부격차나 어떤 그런 게 참 심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어서 저희 또 이제 탈북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인님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게 빈부격차 속에서 정말 노가다처럼 정말 몸을 갈아가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탈북이라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족들도 다 있고 네네. 또 출신도 훌륭하신 그 충성파 가문이니까. 근데 북한에서 그럼 여기 북한을 내가 좀 별론 것 같다. 김정은 이거 나쁜 놈 같다. 탈북해야겠다라고 느끼는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서서히 좀 오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네. 뭐 제가 북한에서 많이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승자이긴 해요. 한국에 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승자이긴 한데 탈북에 대한 생각은 평양에서는 크게 해볼 수는 없어요. 네, 평양에서는 탈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너무 없고 많이 차단되어 있고 저는 진짜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간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막 도강하는 반역자들이 있다더라 막 이렇게 평양에서 들었었는데 그쵸. 막 어쨌든
그분들은 정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실정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그냥 아예 세계가 다른 네, 거네요. 완전 다른 굶어 죽는 사람들을 듣지도 못하고 네. 정말 나 여기 고립돼서 살아가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외국에 나가는 계기를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데 몰타라고 하는 북한에서 말타라고 하거든요. 저기 이탈리아 밑에 그 섬 조그만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말타라고 하는데 엄마가 하루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국가대표팀에서 요리사로 일을 할 때예요. 외화식당에서 옮겨가지고 국가대표팀에서 요리사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24시간씩 2교대로 이렇게 뭐 2교대 맞나요? 이렇게 하루씩 건너서 쉬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선수들의 새끼 식사를 보장해줘야 되니까. 근데 하루는 엄마가 말타라고 하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타가 뭐야? 그러니까 유럽에 이탈리아 가까이 있는 나라래. 그래서 유럽이래? 그럼 가야지. 그 북한 분들도 유럽 좋은 건 아나요? 알죠. 그러니까 저는 또 나름 그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체스코의 할아버지가 계셨어가지고. 맞아. 체코에 계셨죠. 예, 유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 다 유럽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또 유럽은 되게 그래도 북한보다는 훨씬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고, 유럽이라면 가봐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요리학교를 갈 때부터 그래도 젊었을 때 외국이라는 데를 한번 나가보면 좋긴 하겠다. 중국이라도. 여기를 좀 벗어나 보면은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연치 않게 좋았는데 그냥 정말 우연히 갑자기 그냥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근데 남이 중국이 제일 그 해외 중에 등급이 낮은 건가요, 혹시? 선호도 중국은 워낙 많이 가니까 흔하게 가는 곳이니까. 근데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중국에 그렇게 막 식당으로 간다. 그러면 또 좀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요? 그래도 뭐 외화벌이 하고 외국 나가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막 뭐라 그래야 될까? 젊은 여성들이 나가서 예쁜 애들 뽑아가지고 나가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인식이 있는 편이기도 해요. 제 주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등하게 요리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러 가는 느낌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젊은 아가씨들은 어쨌든 다 그 서빙 쪽으로 많이 이제 가긴 했는데 그것도 외모 보고 뽑는 거예요? 다 외모 보고 뽑죠. 그래요? 북한 식당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외모 보고 다 뽑잖아요.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요리사로 나갈 거니까 상관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요리사로까지는 괜찮은데 좀 서빙으로 나가는 거는 나는 싫다. 엄마가 항상 그랬었어요. 나가서 이제 막 제가 어떤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만은 막 웃음을 이게 약간 그런 거 고객을 접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중국은 갈 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너무 흔하게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중국을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중국을 가야 되나? 중국 갈 바에는 평양에 있자.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냥 약간 엄마가 이제 항상 막 접대로 나갈 거면은 절대 못 나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좀 이미지는 좋지 않군요. 북한 내에서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팁을 꽂아주는 것도 이렇게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고 북한은 또 워낙에 유교 공무적인 사회니까. 네, 그래서 중국 분들 막 해외 여행 가서도 막 길거리에서 똥 싸고 막 이러는데. 뭐 어쨌든 그 여성을 좀 더 성적으로 막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가 또 문제인 거잖아요. 갔다 와서 시집도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선보고 막 이럴 때 안 좋아 약간 그런 것도 있다 해서 그런 인식도 조금은 있었어요. 일반적인 건 아니고 제 주변은 좀 그랬어가지고. 근데 말타는 저 유럽이고 또 요리사로 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리사는 아니었는데 그냥 말타에 간다더라. 근데 뭐 요리사를 뽑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한다더라. 네,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가야지. 근데 지금 요리사 하시다가 갑자기 막 직업 변경해서 가는 거예요? 유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또 중국의 봉제 공장이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면 안 가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봉제 공장은 또 문제점이 뭐냐면 노동 강도가 정말 심해요. 엄청 그냥 부려먹는다. 네, 엄청 심해. 제 초등학교 친구들도 이제 간 친구들 있는데 거의 뭐 밤샘을 밥 먹듯이 시키고
돈은 제일 적게 받아요. 한 달에 $100인가 받겠다고 나가서 거의 막 진짜 뭐 열 몇 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휴. 네, 별 몇 시간. 네, 그래서 이제 막 갔다 오면 결핵 걸리고 막 너무 먼지를 많이 먹고 이러니까. 아, 진짜 환경도 안 좋고. 네, 그래서 그쪽은 애초에 봉제라는 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유럽 근데 이제 거긴 봉제 공장만 뽑는다더라 하니까 네. 가야지 배워서라도 가야지. 그렇죠. 유럽은 그래도 좀 환경이 나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돈도 해서. 잘 줄 거고. 네, 너무 미지의 세계였고. 아, 그렇죠. 뭔가 너무 모르니까 왠지 좋을 것만 같다라는 그런 환상도 있었고.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네. 이제 또 배웠죠, 봉제를. 아,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봉제를 또 따로 배우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서 한 10개월 정도 네, 10달?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멀타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런 기회도 그 네. 부모 어머님이나 이제 부모님이 그 당 쪽에 그래도 좀 이렇게 충성하시면서 이렇게 높은 어느 정도 직위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오는 거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냥 원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게 이제 그 약간 무슨 인력 사무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졸업하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전문대를 졸업하든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1차적으로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그 여자애들이 막 여기저기 면접 보러 많이 다녀요. 북한에서 이제 중국, 동남아 이쪽으로 애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쁘장하고 이제 외모가 괜찮은 친구들은 그런 데 가서 면접 보고 준비해가지고 나름 막 뭐 악기를 배우든 해서 준비해가지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특별한 평양에서는 네, 나름 조금 노력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쉽지는 않았어요. 유럽은 쉽지 않다. 근데 유럽은 정말 그때도 평양에서 그 막 뭐 몇만 명의 노동자가 나간다라고 할 때 유럽에는 제가 갔던 멀타에는 딱 1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와, 되게 치열했겠는데요? 거기는 나름 굉장히 치열했죠. 그래서 막 뭐 뇌물도 고이고 사람들이 나가면은 또 그 지배인이 완전 거짓말을 해버려가지고 그 뭐 나가면 한 달에 500유로를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니까 유로로 주는구나 막 500유로래 막 내가 500유로 태어나서 언제 만져보겠어. 맞아, 아까 그 햄버거 0.9유로도 4달치 월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뇌물을 고여서라도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한 $1,000 고였다. 괜찮아 2달이면 다 뽑는데 나가서 약간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막 가고 그랬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건 아니었고. 그래요? 이게 뻥친 거예요, 좀? 저는 조금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한 220, 230유로 정도 받았을 거예요. 저는 한 130, 140유로 받았어요. 뭐야, 월급이 4분의 1, 3분의 1이잖아. 이거 사기쳤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많이 와장창 무너졌고, 네, 그런 식으로 유럽에 또 뭐 돈도 돈이지만 또 다른 또 환상도 있었던 게 나름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이제 유럽 사람처럼 살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생활총화 같은 것도 안 하고 뭐 드라마 이런 것도 좀 마음껏 보고 북한에서 이제 통제당하잖아요. 마음껏 보고 뭐 이렇게 살다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갔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는 좀 자유롭고 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거기도 막 그때 처음 버이원이라는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버이원? 네, 버이원이라고 이제 북한의 버이부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 뭐 간첩을 발굴한다라는데 그냥 북한 사람들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변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평양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버이원을 그때 가서 버이원이라는 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감시하는 거예요? 뭐 감시하죠. 일단 여권부터 회수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절대 서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이랑 대화를 일체 못하게 하고 네, 저희가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데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다 섞여서 일을 했거든요. 유럽 분들도 옆에 있고 네, 제 뒤에 멀타 사람 앉아 있었고 제 옆에 중국 사람 앉아 있었고 뭐 뒤에는 베트남 사람 앉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만 돌리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옆에는 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감시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막 네, 제가 이제 뭐 며칠 날에 그 외국인하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다. 막 보현한테 또 보고가 들어가면 보현이 저한테 와서 왜 이야기를 했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기도 하고 더 답답하더라고요.
야, 그럼 뭐 직장 동료끼리 평양에서 그래도 얘기라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더 일만 하는 거예요. 그쵸, 더 답답하고 뭔가 내가 이러려고 유럽에 나왔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월급 받고 이러면 뭐 쉬는 날에 좀 외출 나가서 뭐 유럽 못하죠. 그럼 기숙사에만 있는 거야 그냥? 그쵸, 기숙사에만 있고 그 개인적인 외출은 절대 안 돼요. 아. 개인적인 외출은 안 되고 이제 그 단체로 회사에서 뭐 그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어디 무슨 관광지를 갈 때 그때는 끼어서 갈 수 있는데 절대 개인적인 외출은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식당 일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북한 식당 이제 오픈 한번 시험해 보는 그런 곡이 어떻게 돼가지고 한두 번 정도 식당 일 도와주러 나갔던 적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숙소에만 계속 그럼 있어요. 3년 동안 저기 감옥처럼 그냥 일만 하고 잠만 그쵸, 자고 그쵸. 예, 그냥 핸드폰도 못 하고 뭐. 그래서 또 이틀 쉬잖아요, 유럽이니까. 네. 그래서 뭐 오전에 그냥 그 마트 갔다 와요. 그 숙소에 그 회사에서 이제 차를 그 픽업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한 2시간 정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빨래하고, 빨래 다 했으면 그냥 옥상에 올라와서 뭐 이렇게 줄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그 플라워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죠. 아, 이게 너무 참 유럽에 네. 가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 그냥 한 공장에 갇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는 또 거기서도 못 참습니다. 저는 그쵸. 정말 북한에서도 늘 하라는 대로 안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늘 하지 말라는 것만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유럽에서도 발동이 되더라고요. 계속 보는데 막 외국 사람들은 핸드폰도 자유롭게 보는 거예요. 예. 저거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계속 볼까? 북한에서도 핸드폰을 만져보긴 했지만 볼 게 그렇게 없어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저거는 뭐 대체 뭔 마법을 부렸길래 저기 사람들 이렇게 뚫어지게 저것만 계속 보는 건가? 봤는데 어느 날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이제 보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K-팝. 네, K-팝. 그때 블랙핑크. 티아라. 그땐 티아라였어요. 티아라 노래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너무 호기심이 동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막. 그리고 네. 어느 날 또 보니까 이민호 나온 드라마를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몰래 이제 그 제가 베트남 조금 얼굴을 안면을 좀 익혀놓은 친구한테 이거 하루만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근데 그 친구가 삼성폰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폰도 있었어요. 네. 괜찮대요. 자기는 아이폰으로 전화하는 거. 얘는 그냥 화면만 보는 검색용 거예요. 예, 그냥, 그래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거 좋겠네. 예, 그래서 이어폰까지 이제 다 챙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에다가 숨긴 채로 그렇죠. 들키면 안 되니까. 네, 들어와가지고 제가 혼자 2층 침대를 쓰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1층에서 자고 2층 침대에 올라가서 뒤집어 쓰고 밤새. 그러니까 2층이니까 이제 구석이랑 가까우니까 와이파이도 좀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와이파이라는 것도 처음 알고 그렇구나. 유튜브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밤새 검색했어요. 그래서 진짜요? 정말 한국에서 봤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근황 같은 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드라마도 그럼 좀 북한이나 거기서 좀 그래도 틈틈이 보셨던 거예요? 많이 드라마? 봤었죠. 예. 그때는 뭐 정말 아름아름 구해서. 그쵸, 정말 많이 봤었는데 제일 좋아했던 건 꽃보다 남자였어가지고. 그래서 꽃보다 남자에서 제가 F4 중에 그 김준 배우를 김준 배우. 네, 이민호 씨도 좋아하지만 김준 네. 배우한테 좀 더 이제 그 팬심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해서 뭐 검색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유럽이니까 영어로 또 KIMJ를 했는데 밑에 김정은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제이하면 그렇죠. 김정은. 김정은인데 이게 내가 아는 그 김정은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동 검색으로 뜨죠. 네, 자동 연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눌렀는데 진짜 그 김정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을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막 그걸 막 비판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뜨고 뭐 그다음에 막 그 장성택 처형 이후로 맞아요. 굉장히 이제 욕하는 막 그런 외국의 여러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을 막 보면서 저 심장이 정말 철렁 내려왔는 줄 알았어요. 이걸 내가 봐도 되나? 이거 잡혀가는 거 같아요. 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욕먹고 있는 거를 보니까 괜히 보면서도 너무 막 진짜 막 심장이 진짜 이만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것부터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김정은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정은이 영화 배우랑 나란히 검색어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검색어로 같이 나온 것 자체가 지금 불경한 충격이에요. 거. 예.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군요. 북한에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확 저 혼자 뭔가 무슨 거대한 뭐 우주의 비밀을 발견한 것 마냥 혼자 막 계속 그래 그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 저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도 욕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북한에선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뭔가 잘못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자체를 그러니까 하더라도 내 생각이 옳다라는 어떤 그런 지지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어떤 세력이 없잖아요. 그쵸, 나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내가 나뿐 아니라 내 가족도 죽을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쓱 또 이제 막 잠깐 올라왔다가도 그렇게 이제 스스로 막 그러고 마는데 거기서는 유럽에서 딱 그걸 보니까 그래 김정은을 싫어하는 마음, 김정은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어라는 생각이 또 이제 연달아 오면서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충격이지만 서서히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조금씩 그렇죠. 예. 처음에는 충격이었는데 거기다가 더 더해져가지고 자꾸 통제를 받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딱 깨닫는 순간 왜 자꾸 통제하고 못 가게 하고. 그렇죠. 예. 왜 자꾸 날 보고 왜 자꾸 날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 나는 그냥 내가 여행하고 싶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는 되게 어떤 본능에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왜 자꾸 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 생각해보니까 그래 김정은이 저렇게 위에서 독재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탄압받을 수밖에 없지 막. 남인님은 북한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셨나요?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았어요. 왜요? 네, 저보고 계속 이제 왜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왜 자꾸 자유주의 행동을 하냐. 자유주의. 제일 싫어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외국 나가서도 제일 강조했던 게 자유주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통제를 따라라. 항상 집단과 같이 움직여라라는 거예요. 근데 남민희님 뭐 아까 얘기 들어봤을 때는 통제돼서 뭐 자유주의 행동 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뭐라 그럴까 혼자 제가 이제 몰래 남들 눈치 보면서 외국인이랑 얘기하거나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생활을 궁금해하거나 이것도 자유주의 사상인 거예요.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야. 네, 자유주의 사상인 거고 진짜 오로지 김정은만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일만 하고 맨날 그래요. 옆에서 막 중국 사람이 한국 노래 켜놔요 스피커로. 들리는데. 이 차기는 그 사람 일하려고 하는 거지 들으면서. 들으면서. 근데 그것도 듣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눈과 귀를 다 막아라 이거인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제 김정은만 봐라 이건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식당 일을 하려고 밖에 나갔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 또 자유에 대해서 다른 외국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도 되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산책하러 갔다가 주말 토요일 저녁인가 뭐 그랬었어요. 산책하러 갔다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산책도 4명 이상 가라고 해요. 무조건. 그래서 4명에서 저희 방에서 같이 먹는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11시에 들어왔어요. 11시가 지금 저한테는 초저녁인 시간인데 저는 보통 새벽에 자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늦은 시간인 거예요. 거긴 뭐 저녁 지나면 불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유주의 행동이다 해가지고 사상투쟁회의가 열리고 저를 막 비판하는 거죠. 사상투쟁회는 뭐예요? 사상투쟁회의는 그러니까 너의 사상을 이렇게 비판한다. 너의 그 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앉혀놓고 잘못한 사람을 세워놓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막 돌아가면서 너 왜 11시 넘어서 왔어? 막 너 평소에 걔랑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아한대 단체로? 막. 단체로 좋아한대 막. 무슨 왕따시키는 거든. 그렇게 한 2시간을 계속 이렇게 머리 숙이고 욕 먹고. 지금 2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완전 주눅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막 저보고 막 갈대처럼 흔들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외국의 사상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참대처럼 살아라 막. 그때는 진짜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구나. 막. 그리고 그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았죠. 내가 결국에는 여기 북한에 계속 남아서 북한 사람으로 살아가 봤자 정말 내가 인간이길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안 되겠다.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정말 이제는 탈북을 결심을 하신 건데 네. 이제 본격적인 탈북 얘기 저희 3부에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